제 운명은 내 가구 산골 마을, 4명의 아픈 가족, 사학의 빛, 43세의 노총각. 생각을 벗으면 희망이 보일까? 자신의 삶의 열정을 갖고 계시되 어떤 열정을 갖고 계시라고요? 기다림의 열정.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현명한 사람이다. 살아서 작지만 희망 하나 갖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리라 봅니다. 아픈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난한 노총각에서 대한민국의 열정의 씨앗을 심는 동기부여 전문가로 희망특강 교수 김창수. 그가 오늘 실천을 방해하는 머릿속 생각을 벗고 뜨거운 심장으로 꿈을 이루는 방법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희망특강 교수 김창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희망특강 교수입니다. 제 삶의 지혜는 희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작지만 밝게 빛나는 희망 하나를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아픈 가족, 4억의 빚, 43살 노총각. 모두가 악조건이라 말하는 환경 속에서 희망특강 교수로 우뚝 선 김창수. 그는 오늘도 운명의 굴레를 벗고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찾아 한 길로 달려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두 때가 다르고 그 때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한 번은 온다고 믿는 그. 인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김창수의 인생 개척기. 내 인생에 답은 없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길이다.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나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습니다. 생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희망의 길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필코 희망의 길은 있습니다. 희망특강 교수 김창수의 생각을 벗으면 길이 보인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을 벗으면 길이 보인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벗으면 보이는 그 길은 희망의 길이겠죠. 자, 우리 함께 희망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벗는 연습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벗는 연습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생각을 벗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2004년 리비아에서 근무할 때 제가 직접 촬영한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저 점같이 보이는 저 부분이 오아시스입니다. 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아시스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볼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저 점 하나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아시스에서 다시 처음에 이 오아시스를 바라보았던 것을 보면 저 위에 보이는 것이 차입니다. 차. 예, 저 차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투어하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벗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벗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그럼 제가 직접 여기서 한번 우리의 손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네, 오른손 엄지를 펴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을 펴니다. 네, 다 되죠? 네. 자, 이제는 반대로 왼손 엄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펴니다. 네, 네, 난리 났습니다. 다시 반대로 펴봅니다. 네, 난리 났습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자, 인생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답은 욕심을 비우는 데 쓴데요. 다시 주먹을 쥐어봅니다. 오른손 엄지, 왼손 새끼손가락을 펴니다. 그냥 폈다는 거에 만족하세요. 이제는 둘 다 접어보세요. 반대로 왼손 엄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펴봐요. 다시 접어봐봐요. 다시 반대로 펴보세요. 예, 다시 접고, 예, 됐습니다. 잘 됩니까? 네. 예, 이게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되죠. 그렇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손가락 굽힐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벗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또한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생각을 벗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을 벗고 우리의 희망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을 벗으면 길이 보인다를 이렇게 7단계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벗으면 길이 보인다의 첫 번째 순서,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란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입니다. 이미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네잎클로버만 찾죠. 맞죠, 그죠? 네잎클로버만. 근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시죠?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는 이미 행복한데 뭘 찾고 있다고요? 네잎클로버, 행운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운명이 어떠한지, 나는 지금 이미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은 것을 또 다른 행운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운명이 어떠한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선 저의 운명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가구 산골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동네가 내가구밖에 없습니다. 네, 출세했죠, 그죠? 내가구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는 4명의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백혈병 2명, 치매 1명, 암 1명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족을 병간호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4억 원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43세의 노총각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제가 제 운명을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진짜 이렇게 사는 거 맞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해 있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병마와 고생하시는 우리 가족에 비하면 제가 짊어진 짐은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희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처한 운명인데요. 제 어린 시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으면 어린 시절 카메라를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샀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제 유일한 사진입니다. 예. 어머니께서 콩밭매러 가시면서 창수야 울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하면 제가 저 물양동이를 짓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울지를. 엄마가 오실 때까지. 네. 저 때부터 제 인생은 기다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발도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저 모습이 40년 세월이 흘러 지금의 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센 바람에 당당하게 맞서서 큰 소리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 사진 한 장이 제 삶의 기준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내가 오고 산골 말이라고 하니까 안 믿으세요. 설마 그렇겠니? 이러면서 제 고향의 사진입니다. 예. 내가구 계단식 논이죠. 천수답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짓습니다. 예, 경남 어령의 두매산골입니다. 예, 동네를 다 팔면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두매산골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한 뭐라고요? 운명입니다. 왜 제가 보여드리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운명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열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중하는 마음인데요. 열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열정은 한낱 성냥개비처럼
불 붙었다 꺼지는 열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의 열정은 자신의 삶의 열정을 태워서 가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아주 아름다운 열정일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은 누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열정이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열정은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을 쫓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혜를 너무 등한시하고 살았다. 지금부터 우리는 지혜를 찾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쟁과 평화의 대작 톨스토이도 어떤 말씀하셨나요? 자신의 대작 전쟁과 평화보다 농부의 아낙네가 들려주는 자장가 소리가 훨씬 훌륭하다. 이것이 뭐다고요? 예, 지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지혜를 가득 갖고 계신 분들이죠. 맞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지금 저희 가족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절 어머니 직장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의 송도가 아니라 부산의 송도 바닷가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기에서 이 병원에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이 바닷가에서 어머니 주무시고 밤에 내려와서 술에 취하고 눈물에 취하고 파도 소리에 취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현실이 제 앞에 서 있냐는 거죠. 많이 울었습니다. 수술을 해달라고 매달려도 수술을 안 해줍니다.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겼습니다. 한 달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기적같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나오셨습니다. 네. 그 후에 몇 번 재발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이 살아계신 게 나중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지 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고 산골마을에 태어나서 제 꿈은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가. 예. 내가고 산골마을에 태어나도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돈을 벌어서 병원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대기업 건설회사 취업을 했습니다. 좋더라고요. 돈도 많이 주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가족들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2년도 우리나라가 월드컵으로 축제 분위기에 쌓여있던 그날 그해 동생이 코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멈춥니다. 혈소판이라고 피를 멈추게 하는 주사를 맞아도 안 멈춥니다. 서울대병원 달려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백혈병과 유사한데 코피가 왜 나는지 모르겠고 왜 안 멈추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누나도 유사한 병임을 알았습니다. 네, 누나는 동생보다 좀 덜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착한 동생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죠. 마지막 답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께 매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희귀병이라서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백혈병과 유사한데 골수이식을 한번 해볼래? 당연히 해야죠. 그게 얼마나 듭니까? 뭐 한 7천? 8천만 원? 동네를 다 팔아서 1억인데 7천만 원 돈이 없죠. 그래서 저는 동생 손을 잡고 죽지 마라. 살아있어라. 코피가 나면 무조건 응급실에 뛰어가라. 몸이 피가 몸 밖으로 4분의 3 정도 넣으면은 삼가 죽음이 선상에 있을 때 수혈을 하고 링거를 꽂고 지혈을 해가지고 삽니다. 예. 일주일에 2-3번씩 삼가 죽음의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살아있어라. 죽지 마라. 그 한마디를 하고 저는 리비아를 떠났습니다. 리비아에서 2년 돈 벌면 1억 5천. 수술하고도 좀 잘 살 것 같아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각박한 현실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라도 좀 떠나고 싶었습니다. 리비아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니까 또 행복해졌습니다. 상가족이 왔다 갔다 해도 희망 하나 갖고 살아가잔 말이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생 열심히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응급실 왔다 갔다 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전화 왔는데 예, 웃습니다. 전화. 그래서 전화 왔는데 할머니 뇌졸중을 쓰러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왜 병원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뭐 되는 게 있어야 살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되는 게 있어야. 어떡하냐 이거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리비아 사막에서. 제가 근무한 이곳은 직경 100km 안에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남자가 왜 그래 우냐고. 그런데 울면 참 좋아요. 울면 후련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희망이 생깁니다. 그거를 몸은 알고 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는데 머리는 울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몸은 울고 있어요. 몸은. 그죠? 많이 울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서 제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고자 삭발을 했습니다. 예. 여기는 57도까지 올라가는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삭발을 하면 익어요. 그래서 삭발을 하고 나서 아, 머리카락이 왜 있는지 그때 알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어떤 일에 쓰는지를 사진만 찍고는 바로 모자 써야 됩니다. 네, 신발을 벗으면 발이 디일 정도의 모래사막이니까. 근데 3번 삭발을 했습니다. 왜 3번 삭발했겠습니까? 마음이 나약해질 때 또 삭발하고 또 삭발하고 3번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